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1월 넷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에서의 다자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원두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 연구 교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에이펙과 G20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다자 회의는 물론이고 각국 정상들과의 환담도 여러 차례 그렇게 다 소화를 하셨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남미 순방의 외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에 대한 외교적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적 밀착과 협력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터에 파견되면서 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이 다자 회의에서 국제적인 어떤 지지라든지 아니면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와 또 이런 밀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동맹 강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제도화되고 특히나 이제 군사적인 협력이 많이 강화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3자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국내 정치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를 맞이해서 이제 한미일 협력, 특히 이제 지난해 캠프 데이비 선언을 이제 재확인하고 이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이나 국제 협력을 보다 이제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삼국 한미일 삼국 협력 사무소를 이제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던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네네. 또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공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 총리와 이해를 제고하고 또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북한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하는 그런 물꼬를 텄는데 특히 이제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참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어떤 정상들과 실리적인 측면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부분도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소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가 있었던 남미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아, 기후, 사이버, 환경 등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내놓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강점을 네네.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모델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기업 외교입니다. 네네. 근데 기업 외교 측면에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개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빈곤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책임 외교, 기여 외교를 이제 강조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전 세계의 어떤 모델로서 어떤 이런 개도국과 선진국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한 한국이 가진 어떤 강점들 이제 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이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G20 하면은 이제 공동 선언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공동 선언문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G20 공동선언문에는 한 85개 정도 항이 많이 저기 실려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대체로 이제 G20 주요 정상회의는 주로 이제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개도국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지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이제 개도국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아나 빈곤 퇴치 부분들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이 개도국들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한 협력 그리고 글로벌 가버넌스 제도 개혁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G20 공동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등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해결 노력이라든지 관심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이런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에 대한 어떤 고통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가 인식을 하고 네네.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 선언문 안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의제가 무려 4가지나 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대통령이 하셨습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85개 제안 중에 이제 조항 중에 이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4개의 어떤 의제들이 우리 한국이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각 나라가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된다. 네네. 이런 제5항에 포함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올해 이제 부산에서 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관한 회의가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58항에 이제 부산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77항에는 이제 그 포용 안전 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사용 개발,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과 사용 개발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연수의 회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먼저 한미일 정상이 15개월 만에 만난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삼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삼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이제 한미일 당국자가 첫 회의를 했습니다. 네네. 회담을 이제 저희 서울에서 했는데 일단 협력 사무국을 이제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 외교부에 설치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심지어 동맹국들과 어떤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차기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동맹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나 호주 같은 역량이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조야의 어떤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일 간의 협력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안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한미일 협력 사무국 이게 그 지속이 아마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인데 한중 정상회담이 2년 만에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북한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 북한이 서로 간에 군사 협력까지 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 그 다음에 대미 관계를 딱 따져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됐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중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예,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국방 안보 협력 강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 강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역시 이제 러시아와 북한과 협력은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이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편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주변 국가와의 어떤 관계 개선도 좀 모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러시아 북한 간의 어떤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떤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그런 이 협력 체계 하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주변 어떤 상황을 잘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하셨는데 그 방문한 나라가 페루니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연히 하셨을 거고 그 밖에도 뭐 영국, 캐나다, 베트남, 뭐 남아공 이런 여러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실리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다자회의에 참석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 정상들과 뭐 짧게는 뭐 짧거나 아니면 좀 길게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최국인 이제 페루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이제 우리와 협력이 많이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특히 이번에 이제 페루와 이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함정 공동 개발이라든지 네네. KF-21 이제 부품을 공동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고요. 또 핵심 공급망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이제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네. 거의 75% 이상이 이제 남미에 우리가 수출하는 방산 무기의 75%가 이제 페루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한국과 페루 간에 이제 남미에서는 상당한 협력 관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계기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그다음 뭐 아까 말씀드린 일본 뭐 그다음 중국 이런 국가들과 정상들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 다변화도 추구를 하고 또 그들 국가와 이제 어떤 핵심 공급망이라든지 뭐 경제 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그 강화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 성과가 풍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격변하는 국제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외교 이 다변화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많이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협력국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지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다자무드에서 당당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당당한 외교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제 한미일 협력의 공조를 이제 좀 제도화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제도화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문제를 개진하고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에이펙에 참석하시면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동 차기 주최국으로서 그 에이펙 정상들에게 또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이제 주지를 시키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자외교에서 행해졌다고 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또 북한과 밀착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제도화되고 공고화된 이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강화를 해야 되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강화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하면서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상당히 이 국제 문제에서도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으로서 이제 한국이 기여할 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여를 하고 또 국제 문제에 대해서 또 당당한 목소리도 내면서 이제 당당한 외교와 함께 이제 균형 잡힌 외교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조원득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 연구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립되어 가던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힘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랑 외교, 그러니까 뭐 늑대 외교 이렇게 네. 그런 외교에서 이제는 판다 외교로 변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시기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네. 중국도 워낙 똑똑한 나라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게임이라고 봤었을 때는 그 게임의 국면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지금 이 트럼프 당선부터 이제 앞으로 취임할 때까지 불과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또 향후 뭐 4년 혹은 그 이상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한테 이제 좀 손을 내밀면서 이제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중반부터 특히 이제 좀 그런 행보들을 보였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난 9월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 문제로 1년 넘게 그렇게 금지해 왔던 그 일본산 수산물 같은 경우도 그 수입을 이제 좀 점진적으로나마 좀 재개를 하기로 그렇게 일본하고도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중에 이제 또 이제 인구로는 중국을 앞서간다고 하는 이 인도랑도 접경을 하고 있고 그 접경 지역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충돌이 있었었죠. 네네. 그 막 흉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이런 그 국경 순찰 방식에 대해서도 인도하고 이제 합의를 함으로써 좀 철군 작업도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주변국들을 이제 다독이면서 다시 유화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다녀오신 에이펙과 G20에서 이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개최된 첫 번째 다자 회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시진핑도 이 순방을 갔다가 했는데 네. 이번 시진핑의 남비 순방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중국의 그 프레젠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존재감이 네네. 아주 다시 한번 또 부상이 됐던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좀 안쓰럽게도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사진도 같이 못 찍으시고 그래서 그런 뭐 안타까운 좀 장면들도 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미국 그 우선주의를 내세울수록 이렇게 중국은 나름대로 이렇게 또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요. 또 이 페루 리마에서 있었던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그 보호 무역의 그 폐해를 부각하면서 이제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 열차에 계속 탑승하기를 바라고 환영한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빈국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어떤 확대하는 그런 기조를 얘기하면서 이제 환심을 좀 살려고 했었는데요. 네네. 경제든지 간에 이제 외교든지 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것은 뭐든지 굉장히 거래적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접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와 좀 대비시켜서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마치 말하는 것 같은 좀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역시 중국은 굉장히 다자주의를 우선하고 어떤 유엔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행보를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논조의 얘기를 계속한 것이고요. 또 이번에 페루와 브라질에서 이 회의들이 있었더니 많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걱정하는 뭐 기아 문제라든지 빈곤, 뭐 내지는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도 주요 어젠다였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 의제였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별점을 부각을 하면서 의지를 어떤 천명하는 그런 좀 행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영국 그리고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조금 전에 교수님 소개시켜 준 바와 같이 네. 영국과 호주는 어커스의 일원들 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과 껄끄러웠던 관계였고 네. 특히 영국과는 6년 만에 정상회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이 이제 달라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나의 좀 거대한 게임이라고 본다면은 그 장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국면에 맞게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의 그 전략 전술을 바꿔가면서 또 그래야 하고요.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15, 16일에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정상들과 회담을 했고 또 G20가 열리는 그 18일에는 호주, 영국과도 잇따라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폭 행보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2기에 미리 대비해서 중국이 더 고립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번 그 소위 이제 출장 기간 동안에 뭐 한국 정상과 만난 시간, 일본, 뭐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다 합쳐 보면은 네네. 결국은 이제 메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 들인 시간보다는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물론 미국하고는 양자 1대1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이런 많은 다른 나라들하고도 만나려고 했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게 이제 브라질, 지금 브라질하고의 그 중국의 관계는 뭐 황금 파트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브로맹스를 떠나서 네네. 그걸 더 넘어서서 그 황금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데요. 뭐 40여 개의 뭐 협력 그서를 체결을 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죠. 아무튼 이런 이제 행보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이념적인 성향에 의해서 묘하게 이제 좀 갈라져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시 아울러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안 좋잖아요. 네. 트럼프 일기 네. 때보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은가. 일기 때는 그래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경제가 매우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진짜로 네. 60% 관세 이런 걸 때려버리면 이거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글쎄 중국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중국의 그 여러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은 아, 참 이 사회가 정말 불만이 많이 팽배한가? 이게 옆에 이웃 국가로서 우려가 되는 것이 네네. 뭐 여러 이제 우리 말로 굳이 바꾸자면 뭐 묻지마라고 할까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도 왕왕 벌어지고 이런 그 소위 지금 경제가 이렇게 둔화가 되고 성장이 둔화가 되고 취직이나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너무 둔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오는 그 특히 젊은 층들의 불만이나 어떤 그 해소되지 못한 그 우려들이 너무 팽배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또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도 좋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방 정부들은 부채들을 잔뜩 안고 있고 이런 지금 내홍들이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찾을 길은 수출밖에 없을 것인데 그 수출을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정말 얘기하듯이 뭐 중국산 수입품에 60% 매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미국은 지금 세계 제1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활로가 또 막힌다라고 하면 정말 사면초가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이 막힌다고 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다변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장 지금 거리에 있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심지어 이번에 지금 남미라든지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다른 지역하고들도 무역을 더 활성화함으로써 결국은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에이펙, G20 그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내년 1월이면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네. 미중 갈등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지 짧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셨죠. 네네.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뭐 엄마 아빠 비유를 자꾸 드는데 그것도 사실 부적절한 비유고요. 그렇죠. 네네. 네, 당연히 중국도 중요하고 당연히 미국도 중요합니다. 이런 적절하게 그 관계들을 또 우리를 둘 다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나라이니 많지 네네. 지혜를 10분 발휘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